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용 전문가 시바쌤입니다. 요즘 본격적으로 채용 시즌이 시작됐죠. 덩달아 저도 지금 바빠요. 서류 전형하고 뭐 필기 전형하고 이제 진행되는 곳이 있어서 바쁜데, 낮에는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밤에는 또 합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과 밤의 괴리감이 커요. 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써볼 자기소개서는 공영 홈쇼핑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제 영상을 여러 번 보셨다면 아시듯이 내용 유튜브 상으로 한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튜브로 찍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 블로그 가면은 똑같은 내용의 글이 있죠, 맞죠? 거기 보면은 이제 텍스트로 자기소개서 예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선 영상 시청, 그 다음에 후 블로그 글 확인 이렇게 해가지고 참고하셔가지고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제일 처음 알아보는 게 있죠.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평가될 건가 알아보면요. 아이고야, 80%입니다. 자기소개서 목숨 걸고 적어야 됩니다. 물론 자기소개서가 80% 다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하고 비중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평가 기준까지 공개하면서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 비중이 높으면요,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사실은. 의심을 많이 받습니다. 왜? 자기소개서 평가 비중이 높다라는 건 자격증이 조금 부족해도 자기소개서 점수만 높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채용 비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 자기소개서 비중이 높은 거 기관들이 선택을 잘 안 합니다. 조그마한 외압 혹은 임원진들의 뭐 어떤 그 압력 이런 거에 따라서 채용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이런 채용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안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한 이유는 기관의 특성 때문일 겁니다. 그게 이번에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엄청나게 관련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이 오늘 내용 중에서,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뭐냐면 지금 비계량이 80%예요. 의심받을 수 있다고 했죠? 채용 비리를 할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영 홈쇼핑은 비계량 80%를 하느냐? 이건 방송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관의 특징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시중의 방송국들 보세요. NCS 치나요? 말도 안 되죠. 뭐 언론고시를 보면 봤지. 언론고시는 전문성이라도 평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NCS 시험은 방송국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 자체가 이 방송국 채용하고 맞질 않습니다. 아마 인사 담당자분들 정말 고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PD 요번에 채용하잖아요. PD 자격증 있나요? 관련 자격증이라기에 좀 애매합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이 없어요. PD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정량평가를 하죠? 정량평가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아마 이전 채용에서 이런 결과가 벌어졌을 거예요. NCS 채용, 어쨌든 공기업이니까 NCS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을 했겠죠. 필기고, 이제 직기초 시험을 치고. 그런데 면접에 올라온 사람들을 봤더니 방송의 방자도 모르는, 방송의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아마 그게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이 기관 자체가. 그래서 이번 채용은 방송 쪽에 대한 이해도나 계속 이쪽을 준비해왔던 사람을 필기 전형과 면접 전형까지 올리기 위해서 정성평가를 80%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송 쪽에서 계속 준비를 안 하고, 그리고 방송 쪽 경험이 전무할 경우에는 면접에서 불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서류 전형의 관건은요, 내가 지금까지 방송 쪽을 맞춤해서 준비해 왔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게 중요 평가 지표일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번 자기소개서 쓰셔야 돼요. 자기소개서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전에 이거 이제 직무 관련 기타 활동 작성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바로 작성 들어가 볼게요. 요번에 증빙자료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직무 관련 기타 활동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관련된 게 있으면 마음껏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마 이 직무 관련 기타 활동으로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이렇게 돼 있죠. 보유한 경험, 경력이 실무로 적용되냐, 안 되냐, 이걸 갖다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직무와 유관한지, 그 다음에 활동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평가 기준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게 평가가 될지 사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모두 다 적는다는 생각으로 기입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인정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요. 간혹 가다가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련 없는 거 너무 많이 적으면은 그거 감점되지 않나요? 감점 안 됩니다. 공기업 채용은요, 점수를 줄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감점을 시킬 때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관련 없는 거, 나는 관련 있다고 생각해서 적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관련이 없다면 그거는 감점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공기업 채용은 감점시킬 때도 감점한다고 공지하거나 감점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많이 적는다고 감점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제가 영상이 만약에 작으시면 휴대폰으로 보시면 이제 영상이 작으면 이거 잘 안 보이겠죠? 직무 관련 기타 활동들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제가 직무 기술서 그 기술서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이 활동들과 각 직무별로 활동들과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으면 모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항목 1번 갑시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 수도권 매립시 이제 관리공사 같은 경우 영상을 너무 길게 찍었더라고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항목 1번입니다. 또 지겹게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예요.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는 제가 블로그에 있는 글로도 작성을 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동기 어떻게 작성하는지, 입사 후 포부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면접 관련 글인데 면접이나 서류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답변하는지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꼭 읽어 보시길 바라요. 이 항목 1에 대해서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은 논리성은 당연히 평가되겠죠. 맞죠? 평가될 거고 아마 직무 적합성하고 발전 가능성 정도가 평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뭐 지원 동기의 근거가 명확한가? 아니면 우리 기관 내에서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 요 정도가 원래 기본적인 이제 그 지원 동기 평가 기준인데 이번 기관에는 아마 세 번째 거 선택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가 이 채용 분야, 방송 쪽이죠. 방송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 동기가 작성이 되었는가? 요걸 갖다가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이번 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 입사 후 포부 평가 기준하고 똑같죠. 뭐 기관의 발전 계획하고 일치하는가? 그 다음에 실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가? 실제로 현실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구체성이 있는가? 이걸 평가를 할 텐데 요번에는 방송적 전문가, 방송에 대해서 계속 준비해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마 선호하는 채용이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거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나는 이 직무에 관심 있다. 그리고 뭐 방송 쪽에도 관심 있다 해서 지원 동기를 제시를 하시고 공영 홈쇼핑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원 동기가 될 거고요. 입사 부분은 철저히 이번에는 실무 능력 향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성과 구체성을 바탕으로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관 목표와 연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작성 전략 말은 쉽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원 동기 첫 줄은 무조건이죠. 지원 동기 첫 줄은 자, PD 직무 확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직무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영 홈쇼핑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직무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이 기관에 대한 관심 때문에 지원했습니다가 첫 번째로 두 가지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당연하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했으니까 직무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를 갖다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관심사, 나의 관심사와 공용 홈쇼핑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똑같다. 요걸 갖다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계속 뭐 PD 활동했다. 그래서 이 직무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첫 번째 직무 확신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공영 홈쇼핑에 관심이 있는가? 관심사가 내가 착한 소비인데 이 착한 소비를 갖다가 공영 홈쇼핑에서도 역할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관에 관심이 간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직무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한 관심사 표현, 요 정도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목표 및 계획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5년 뒤에 어디 목표이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데 대분류적이게 라이브 커머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PD면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파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요즘 유행하는 숏폼 컨텐츠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적었고 이유 제시해야 되겠죠. 이유. 그래서 뭐 소비자들이 영상 시청이 짧아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유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기 위한 세부 목표죠, 이게. 역량 개발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 요거 콘텐츠 기획 능력 향상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금 라이브 커머스 전문가 양성에 참여 중이다. 여러분들이 목표 및 계획, 역량 개발 쓰실 때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 개발하고 있습니다는 잘 안 적어요. 보세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누가 좋은 평가를 받겠어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가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라고 적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입사 후 2년 이내에 뭐뭐뭐 자격증을 따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당연한 거죠. 맞죠? 글자 수의 압박만 없으면은 특히나 이 CRM 전문가 자격 중에서 내용 중에서 특히나 어떤 부분은 중점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좋은데 글자 수가 한계가 있죠. 그리고 지금 지금 공영 홈쇼핑 같은 경우에 사내 교육 제도를 홈페이지에 소개할 만큼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내 교육을 이수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교육이 있고 저한테 적합한 교육은 이런 교육이어서 이런 사내 교육을 활용해서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것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성하고 구체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적으면. 그래서 뭐 구체적인 어떤 자격을 따겠습니다. 어떤 교육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좋고 사내 교육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이수를 뭐 1년 이내에 2가지 정도 듣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마무리는 어떻게 양괄식 중요 내용이 처음과 끝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약하죠. 지금 PD 직무 확신, 그 다음에 직무 확신과 그 다음에 이 가치, 관심사가 맞기 때문에 지원했고 그 다음에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서 이제 공용 홈쇼핑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목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항목 2번 바로 가볼까요? 항목 2번은 지원 분야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평소 같으면 이거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보고서 형식을 작성하실 때 직무 역량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직무 관련 지식 혹은 직무 관련 기술 관련해서 작성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자, 왜 아니냐면 항목 3번을 봐주시면은 직무 역량, 핵심 역량을 기술하는 부분이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방향을 조금 다르게 잡아야 돼요. 똑같은 항목이 3번에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평가 지표를 보면은 이 항목은 직무 적합성에 해당해요. 채용하고자 하는 분야의 직무에 적합한가, 뭐 노일성을 깔고 가는 거고요. 직무에 적합하다는 거는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 역량 중심으로 볼 때 적합하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 직무를 하기에 적합한 경력이나 경험이 있는가, 혹은 이해도가 높은가, 적절한 태도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적합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태도나 가치관, 직무 관련해서 태도와 가치관으로 쓰시거나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 관련한 중요한 경험이나 경력을 중심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경력하고 경험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직무 관련해서 이해도가 높다. 그래서 적합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턴이라도 조금이라도 경력이 있으시면 경력 기반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할 수 없이 경험, 맞죠? 사례로 해서 내가 직무 관련해서 잘 수행할 수 있는 태도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플러스는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잖아요. 그래서 1순위는 어쨌든 경력이 조금이라도 인턴이라도 있으면 관련해서 있으면은 경력 기반으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1번을 쓰든 2번을 쓰든 나는 이 직무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 기관 자체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축산 이런 이제 분야에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기관의 역할이죠.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농축산 관련 경험이 조금 유리하니까 있으시면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작성 전략은 들어보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써보면 안 써지죠, 맞죠? 자, 작성 예시 한번 봅시다. 작성 예시 처음은 어떤 경험이나 경력이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업무 관련 이해도가 내가 높다라든지 아니면은 직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태도나 가치관을 얻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공영 홈쇼핑에 일반직에 적합한 이유는 업무 이해도와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거나 땡땡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 이해도와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업에 대한 이해도,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어떤 태도를 갖추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처음에 하셨을 테니까 근거 경험 당연히 제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경험 기술 하실 때 답답한 점은 이거예요. 너무 스타 기법이라든지 경험 서술 기법을 갖다가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있는 요소를 다 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글자 수 모자랍니다. 모자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글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어떤 업무 했고 거기서 유사한 업무는 이런 것들을 했다. 요 정도로 작성해 주시는 게 만약에 유사 경험이면 직무 관련 경험이면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액션을 어떻게 취했고 문제 사항은 이거였고 이거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만약에 직무 관련 이제 직무 관련 경험이면 비슷한 업무 이런 거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나는 이해동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런 게 이제 사건이죠.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다. 그래서 지금 요런 거 느낀 점이죠. 느낀 점 정도 적고 이해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너무 스타 기법 같은 경험 기술에 구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얽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점과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었죠. 근거로. 그래서 저는 온라인 쇼핑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관련한 일 해봤어요. 그래서 이해도가 높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나는 관련 경험이 전혀 없다. 방송국도 없고, 온라인 쇼핑도 없고, 소상공인은 본 적도 없다. 라고 하시면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땡땡 경험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얻었다. 이 직무를 수행하기에 유리한 직무 기술서 참고하셔야겠죠. 또는 땡땡 가치관을 얻었다. 어떤 직무에 유리한 성향 등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식으로 요거 이제 처음 시작하시고 그에 관련한 그 근거 경험 서술하시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업무, 내 직무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라고 연관 짓고요. 그 다음에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땡땡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경험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플롯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목 3번 간단합니다. 역량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600자까지 입력 가능하니까 2개 정도 보여줄 수 있겠네요. 맞죠? 짧게 축약해서 쓰면은 한 개에 300자씩. 맞죠? 당연하게도 이 이제 항목은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를 한 겁니다. 채용 분야, 그러니까 직무 관련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갖췄는가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 가지고 있어요, 어떤 능력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서술을 하실 텐데 그때 보통 평가 지표를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 자체가 지원 직무와 유관하냐, 무관하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유관하냐, 아니면은 조금 연관이 있느냐, 간접, 그 다음에 아예 무관하느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유한 역량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가, 자격증도 높은 급수와 낮은 급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높은 역량의 수준인가, 혹은 낮은 역량의 수준인가, 자격증의 난이도, 경험의 난이도 등으로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직무 역량 기술하실 때 뭐 보고서 형태로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입사지원서에 미처 못 적은 스펙이나 지금 현재 따고 뭐 필기만 합격한 자격증을 적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채용에서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력서를 뭐 보긴 볼 테지만 이 자기소개서 평가하기 때문에 이 항목만 보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이 업무 수행 능력을요. 그러면은 이력서를 못 볼 거 아니에요. 이력서를 안 볼 거 아니에요. 이력서를 안 보고 만약에 평가한다고 가정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 경험, 자격증 가장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2개를 골라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소개서만 보고 평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필요 지식하고 필요 기술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경력, 경험, 자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2개를 골라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제 NCS 채용할 때 직무기술서 기반으로 해서 준비하세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채용 설계할 때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번 채용에 제가 얘기했죠. 실무 능력을 갖춘 지원자, 방송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을 필기 면접까지 올리기 위한 채용이 이번 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평가위원들도 이쪽에 관련된 실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관에서 아마 그렇게 요청을 할 거예요. 채용 대행사한테. 그러면 아마도 이분들은 실무 그 방송 쪽에 좀 이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직무 능력을 좀 갖추고 관련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서류 전형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직무 기술서보다는 경험에 현장에 의존해서 평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직무기술서보다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 같은 게 더 높이 평가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홈쇼핑 쪽에 일하시거나 뭐 쇼호스트로 일하시거나 혹은 이제 방송 쪽에 일하시는 분이 계시면 반드시 재직자에 물어보시고 이 직무에서 실무자들은 어떤 능력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작성하는 게 오히려 직무 기술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변에 이런 재직자가 있으면은 물어보고 그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지나가시는 현직자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실무자들은 뭐 나는 지금 현재 뭐 PD로 재직하고 있는데 PD는 어떤 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재직자 있으면 물어보시는 게 이번 합격을 위한 전략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적어볼까요? 작성 예시 첫 번째 플롯은 당연히 핵심 역량 뭐뭐입니다.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기술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웹 디자이너로 한번 잡아보면 웹 디자인 직무에서 핵심 역량은 디자인 툴을 활용한 제작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제 잡았죠. 그래서 내가 디자인 툴 활용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면 이런 거 이제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하죠? 직무 역량 요약, 자신이 가진 거. 저는 디자인 툴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디자인 툴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포토샵하고 일러스트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 상수준이다. 뭐 그리고 실무 관련을 한 경험도 있다. 프로젝트 관리한 경험, 그 프로젝트에 이제 수행한 경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신뢰도를 높여야 돼요.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정량적이에요, 정성적이에요. 당연히 정량적 근거들이 신뢰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량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격증 같은 게 정량적 근거죠.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뭐 GTQ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자격증 취득으로 이러한 능력을 습득했다. 자, 요게 이제 정량적 근거 제시죠. 정량적 근거가 나왔으면은 당연히 그 다음은 정성적 근거입니다. 경험 같은 거, 경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정성적 이제 근거죠. 그래서 뭐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런 능력 했고 그래서 여러 개 프로젝트 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 프로젝트다. 첫 번째는 온라인 배너 제작했다. 이게 직무 기술서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온라인 배너를 3개 다른 사이즈로 제작해서 게시하는 것을 해봤다. 온라인 배너 제작해봤다는 거죠. 직무 기술서에 적혀 있는 걸 해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직무 기술서에 웹 디자이너 직무에 UI, UX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 이제 적었습니다. 웹 디자인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코딩 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뭐 백단 코딩은 못 하더라도 이제 프론트엔드 코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기업 일할 때는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쪽 인력이 적죠, 맞죠? 적기 때문에 웹 디자이너가 간단한 프론트엔드 코딩 정도까지 해서 디자인 입힐 수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기술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다. 그래서 요약이죠. 자격증이 있고 프로젝트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능력들로 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항목입니다. 자,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직업윤리. 당신의 공직윤리 또는 청렴의식을 보여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 항목은. 이번 채용이 정말 좋은 게 자기소개서 항목 하나하나마다 이 평가 항목이 딱딱딱 매칭이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윤리하고 청렴도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제 직업 윤리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들면 공직자로서 적절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윤리의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서 기술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데 이번에 굳이 청렴이란 단어를 넣은 게 조금 저는 걸려요. 아마 평가 지표에 청렴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렇게 되면. 그래서 평가하겠다라는 얘기고, 청렴과 관련된 직업윤리 NCS에서 보면 뭐 정직이나 준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직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할 수 있고 숨길 수 있는데 정직하게 업무 처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준법 같은 경우 준법을 청렴에 좀 맞추면은 규정 위반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던 상황에서 이득을 포기하고 규정을 지킨 경험. 그리고 항상 제가 준법 얘기할 때 자기만 지키는 게 아니죠. 주변 사람도 같이 지키게 만들면 플러스가 됩니다. 자, 요런 사례, 뭐 여기 앞에까지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요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 항목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간단하죠. 공직윤리 키워드 제시합니다. 자, 업무, 지금 질문 내용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는 정직입니다. 뭐입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당연히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되겠죠.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제시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기관에서, 그러니까 공용 홈쇼핑에서 이 가치가 중요한 이유. 그 다음에 이 내 직무에서 중요한 이유. 이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게 좋은데, 이 첫 번째로 정직이 중요한 거는, 정직을 통한 공정의 실현이 중요한 이유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리고 하는 일 자체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해서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당연히 정직을 통한 공정의 실현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 기관에서 이유죠. 그 다음에 FD 직무 자체가 뭐 장소 섭외하고 그다음에 편집하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면은 외부에서 뭐 유혹 같은 게 우리 카페를 섭외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외부의 유혹이 있을 수 있는 직무이기 때문이다. 이게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이유죠. 정직을 통한 공정 실현이 중요한 이유. 그래서 이유는 두 가지로 기관에서 이 가치가 중요한 이유, 그 다음에 내 직무에서 이 가치가 중요한 이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유로 제시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례로 제시해야 되죠, 맞죠? 아까 제가 평가지표 만들 때 사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증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얘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뭐 이제 파트타임 근무라는 표현 아시죠? 아르바이트라 쓰지 마시고 파트타임이라고 쓰십시오. 아르바이트는 비전문적으로 보이고 파트타임은 약간 전문적으로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뭐 줄 서는 거죠. 줄 서서 대기표를 발행하고 이제 입장시키는 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돈 줄 테니까 좀 당겨줘. 이렇게 한 거죠. 맞죠? 자, 그래서 나는 그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하고 담당자분에게 알렸다. 요 정도까지 이제 써주셔도 되고요. 규정 준수나 정직에서 제일 좋은 건 뭐라 그랬죠?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다른 근무자들도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 금지 안내문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였다. 앞에다가. 그러면은 고객들이 그걸 보고 부정청탁을 안 하겠죠. 맞죠? 그래서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남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 라는 베스트 사례죠. 그래서 나는 정직함을 최우선시하고 조직이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인재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공용 홈쇼핑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데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훈훈하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한 번만 더 강조드리면요. 이번에는 방송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 그 다음에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필기하고 면접에서까지 올리려는 채용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관련한 현직자를 좀 수소문 하셔가지고 내용을 조금 듣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 방송사의 뭐 행정직은 어떤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정보를 소스를 좀 얻고 적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데 요번에 평가되잖아요. 비중이 굉장히 높고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직자 수소문 하셔가지고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저희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